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여론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20%대에 다시 진입한 결과가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로 나온 건데요. 이외로도 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헌법 수호 일환이다 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감 못한다가 보시다시피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검찰대 이재명 대표 신뢰도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과반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요. 검찰을 40% 가까이 신뢰하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진 않다는 거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 아주 속이 타겠구나. 이재명 대표만 구속시키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뗀 논두렁 시계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는 없는 뇌물로 온갖 프레임을 씌워오고 특히 조국 전 장관을 택도 안 되는 논리로 덮어씌우게 하고 정작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씨 등에 대해선 성역화를 해버리니 납득 안 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 안 말리겠다. 언제든 털어봐라. 근데 쇼를 해선 안 된다. 그러면서 뼈를 때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을 살리기 신문고 현황판에 최근 꽃을 달며 을들의 편에 서겠다는 목소리도 단호하게 내는 상황이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계속하면 업무 개시 명령 등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운임제를 왜 확대 요구하는지, 왜 파업까지 나서서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고 저러는 걸까요?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고도 저렇게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란 겁니다. 귀족 노조 색깔론 프레임을 또 가져 나오는데요. 날띠 낡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기적 요구를 관철하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단 말까지 생겼다 라고 노골적으로 비하 발언을 하고 있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정치적 이득 타령을 하고 이미자 의원은 떼법이란 규정까지 하네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진보 진영의 떼법, 감성파리, 내로남불, 위선 이런 프레임들을 틈만 나면 씌워오는데 여기에 대한 맞대응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여당으로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고요. 그저 저렇게 낙인 찍기만 하고 있죠. 이러니 노동계는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는 할 줄 아는 거라곤 겉밥밖에 없고, 민주당에선 이러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애초에 총파업의 원인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은 정부 여당에 있다 이거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라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황당한 소리를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 50%를 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앞서 보셨던 미디어 토마토 결과고요. 틈만 나면 저렇게 지역감정 유발하는 발언도 하죠.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이 이임재 전 서장, 류미진 총경 이들을 향해 특정 지역 출신이다. 지역에서 서울로 영전한 거다. 이딴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전남 한평, 전남 나주 출신인데요. 아무리 비공개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건 지역 감정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런 한심한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게 말이 되냐? 아직까지도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있냐? 정신이 썩어 빠졌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12구 참사 유가족분들에게는 정부가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나서서 이 또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의견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동안 입 다물고 있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촉박한 시한을 정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 거죠. 고압적이고 무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장관 28일까지 파면해라 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8일로 시한을 못 박은 거고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핵심 윗선으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또한 깐부인 이상민 장관을 내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민주당에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희생자 유족분들도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도 있죠.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 국민의힘은 아예 한참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접수된 입당 원서엔 추천인 정광훈이란 표현이 자주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아스팔트 극우 인사들이 아예 당내를 장악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몇몇 어르신들이 시비를 걸고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가져가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아주 별별 짓들을 다 당했는데요. 저런 사람들이 당에 들어가서 황교안, 김세희 이런 사람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타령하는 사람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뭉친다, 아니다 이걸로 가뜩이나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도 점점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박시영 대표는 그래 황교안으로 가자 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민낯이다, 사이비교주 정광훈 대 천공,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가 있나,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참고로 나름 합리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광훈 씨와 무대까지 같이 서는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만행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